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43회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먼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맞은 한국 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함께 살자라는 구호가 많이 먹먹했습니다. 네, 어제 현재 한국GM 창공장 앞에서 그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편지를 누가 무대에서 대신 읽어줬는데 예.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영상 편집하면서 내용 중에 어쩔 수 없이 파혼까지 고민을 해야 하느냐 하는 대목에서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약간. 네. 예, 그 편지에서 예비 부부가 바라는 것은 뭐 대단한 급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직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냥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라는 이 대목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즐거운 인사 같은 건 끝에 하고 일단 우리 주변에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한국 GM 노동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따로 있습니다. 또 뭐가 네. 있습니까? 네. 드디어 어제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그가 선거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요. 지금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지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여론에서도 처음에 많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을 따지기 전에 합의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엔 대단하긴 합니다. 지금 어떤 보도를 보면은 뭐 누더기 법안이 됐느니 야합이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보면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이 어쨌든 그 합의 지점을 끈질기게 찾아낸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나저나 법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많이 멀어졌다는 그런 네. 비판도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개정된 선거법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원래 취지하고는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과연 좀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주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렇게 이거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상황만 보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렇게 뭐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저도 네. 마찬가지고 그냥 뭐 처음과 바뀌었다고 비판부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법이 상정됐을 때 그 내용을 주변의 기자들하고 막 얘기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처음 나왔던 안하고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되면 제일 좋죠. 가장 이상적인 안을 내놨을 테니까. 그런데 4+1이잖아요. 5개의 주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정당이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변함없이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도 사실 좀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제 우리끼리 점심때 메뉴 조정하는 것도 그게 쉽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뭐 그냥 뭐 국회의원 수 300명이라고 해도 뭐 우리가 보통 뭐 하나 뭐 300개 뭐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하나를 양보하는 게 아니고 명색이 그래도 국회의원 의원 자릿수인데 맞습니다. 이게 뭐 하나하나 이게 쉽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쉬운 게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먼저 개정된 선거법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은 진짜 이렇게 하는데 참 예. 복잡하기는 저도 참 복잡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이게 한번 예.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먼저 차이를 알려면은 기존의 원래 선거법이 어떻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기존 선거법은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 의석을 253석, 비례대표를
47석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 비율로 나눠서 그러니까 30% 받았으면 30% 대략 계산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대략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방식이 네. 정당 지지율을 의석에 이제 제대로 반영이 못한다.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아마 이제 좀 작은 정당 쪽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갖고 이렇게 시도를 네.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번 법안 개정을 주도한 정의당에서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대략 10% 언저리로 보는데 정작 의석수는 6석입니다.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300석에 10%이면은 30석은 돼야 되는데 정작 실제 의석 비율은 6석이니까 2%밖에 안 됩니다. 예, 확실히 이제 왜곡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을 누락 없이 실제 의석에 반영을 하자.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경우는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지만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30석은 가져가야 되는 정당이다라는 거죠. 이 전제를 그대로 갖고 갔을 때 나머지 그 2석을 뺀 28석은 비례대표에서 당겨 오겠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파격적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주장했던 게 네. 지역구 200 그러니까 225석 네. 비례 75석으로 해가지고 네. 뭐 연동형 비례로 이렇게 가자고 뭐 맞습니다.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하려면은 75석 정도는 돼야 이제 그게 배분이 된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난관이 지역구를 그 28석이나 줄여야 되잖아요. 예. 이걸 어디서 줄이냐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게 네. 보면 특히나 이 큰 정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역구가 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하는 정당이 많으니까 네. 뭐 자기들은 사실 공천만 받아도 된다는 이른바 그런, 예. 그 탄탄한 지지 예. 받는 지역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 지역구를 그 줄이자고 이렇게 할 뭐 큰 정당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그 정당 안에서도 아니, 어떤 의원이 그러면은 대의를 위해서 저희 지역구를 빼주십시오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예.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조정안이 한참 논의됐던 게 250석 지역구 250석에 비례 50석 안이 나왔던 거죠. 예. 그러면 네. 그 지역구에서 이제 3석만 줄이면 된다. 그렇죠. 예. 이제 28석보다는 뭐 훨씬 좀 수월해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3석은 또 어디서 줄이냐는 거죠. 아, 그렇죠. 나만 아니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예. 내만 안 되는 거 이것 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 일단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 그 저기 일단 뭐 지역구 줄이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제 50% 적용하겠다. 네, 그런 그런 이야기, 이제 예. 안이 나온 거죠. 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의당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 10%를 받으면은 그 300석에 10%니까 30석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구 2석을 빼고 비례대표 28명을 받으면은 이제 올해 정당 지지율 30%를 100%다 연동해서 채운 거잖아요. 예. 이제 이게 100% 연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8명이 아니라 여기에 50% 14명만 연동해서 채우자라는 게 이제 50% 연동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50%만큼 이게 또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만큼 반영할 수 없다라는 왜곡이 생기는데 이게 또 복잡합니다. 100%를 연동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받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아예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네.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수가 116석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뭐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30%라고 치면은 민주당이 확보할 의석수는 300석에 30%. 그러니까 즉 90석이 되잖아요. 그럼 90석은 확보하면 되는데 이미 지역구 의석수가 110석을 채워버렸으니까 비례대표에서 땡겨올 의석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면 네. 일단 뭐 90석 넘었으니까 네. 아까 116석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나머지 26석을 벌써 찼기 때문에 그렇죠. 더 비례해서 가져올 게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애초에 그 정당 지지율하고
그 민주당이 예상하는 의석수라는 게 대략 양이라는 게 있는데 딱 보면은 이 당의 비례로 가서는 그 의원이 될 수 없겠다라는 계산이 너무 쉽게 나오면은 그 비례를 통한 인재 영입이 사실상 막혀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 당에서는 지역구 많이 가져가니까 비례는 뽑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라고 양보를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50%는 연동을 하되 네, 나머지 비례대표는 예전대로 하면 다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비례대표를 저희가 이제 뭐 뽑을 수 있다. 네 저희들이. 맞습니다. 예. 네, 그 쭉 이렇게 달렸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예. 이번에 이제 개정된 선거법을 다시 해석하면 먼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네 맞습니다. 47석. 네, 그러니까 지역구 조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으니 아까 논란이 됐던 지역구 문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된 거죠. 예, 이제 이건 그대로 가져가기로 그대로 되는데 갑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다음에 50%를 연동한다. 네, 예. 그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서 배정하는 의석수를 넘어도 최소한 비례대표를 다만 몇 명이라도 계산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캡 30석이라는 예, 게 맞습니다. 예. 이게 좀 복잡합니다. 또 예. 그 캡은 우리가 그냥 상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그 비례 47석 가운데 연동형 비례를 적용할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을 하자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가요? 자, 일단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 논의를 진행하던 중에 그 어떤 구조적 약점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차지해서 비례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당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콕 집어서 뭐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인데 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정당,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정당 지지표만 흡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도 먹고 비례도 먹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소수 정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을 의석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를 아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석은 의석대로 먹고 맞습니다. 비례는 비례대로 먹어서 나중에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죠. 어, 네.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뭐 저기 뭐 아이돌들 유닛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 외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던 그 국가들 중에 실제 위성 정당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 자유한국당도 이 위성 정당을 진지하게 검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이렇게 하면 깨놓고 이제 선거 기간에 네, 투표는 지역구에게 해주시고 네, 그 비례대표는 뭐 자기도 위성 정당에 네. 해달라고 이게 선거운동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홍보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 상한선을 이게 뭐 캡 네. 30인가요? 예, 예. 뭐 셀러리 농구 말하면 이렇게 프로스펙 셀러리 캡 같은 할 그런 때, 거, 예. 상한선을 정해서 상한선 정하는 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변칙적인 전술 효과를 좀 줄이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47석을 전부 연동을 해버리면은 그 50%라도 연동을 해버리면은 그만큼 그 위성 정당이 다만 5%를 가져가더라도 그만큼 그 미칠 수 있는 효과가 크니까 그거를 미칠 수 있는 효과 자체를 제한을 해버리자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 이해는 갑니다만. 네. 근데 그렇게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하고 예, 예.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쭉 말로 하면 그 막 뜯었다 붙였다 한 걸 처음 하고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더기가 됐다느니 변한 게 없다느니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숫자가 진짜 복잡하게 바뀌거든요. 저도 몇 개 숫자만 이렇게 살짝 바꿔봤는데 결과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숫자 계산 영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가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거고 그리고 크다고 보면은 또 큰 거고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보고 실제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보려면은 아까 이 선거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던
정의당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조금 네. 뭐 이해가 좀 가는가요? 예, 계속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숫자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정의당은 현재 지역구 2석에 비례 4석으로 6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 10%라고 보고요. 예. 이제 새로 바뀐 선거법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먼저 정의당이 국회에서 차지해야 할 의석은 저 몇 분 말했으니까 이제 계산이 되시죠. 일단 아까 말했듯이 300석에 10%니까 네. 30석을 가져가야 되는 예. 거네요. 예. 30석인데 맞습니다. 그 지역구 2석을 이제 얻었으니까 28석을 비례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거는 이제 100%고 50% 연동하겠다고 했으니 그 28석에 50%인 14석을 받게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캡 30석을 씌워놨으니까 나머지 이제 비례 17석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계산을 하거든요. 정당 지지율 순대로. 예. 그럼 이제 이 17석의 10%를 또 배정을 받게 되는 또 거죠. 그렇게 배정받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17석은 캡 30석이 딱 차지가 않거든요. 보면 계산을 예. 해보면은 예. 그러면 캡 30석에서 예를 들어 각 정당마다 다 배분을 했는데 뭐 5석이 남는다. 그러면은 17석에다 5석을 더해서 22석을 가지고 다시 정당 지지율 순으로 나눠서 배분하는 구조더라고요. 예. 어찌됐든 그 만약에 그렇게 배정을 받게 되면 아까 그 연동 50% 연동해서 14석 그리고 17석에 또 10%니까는 1.7이어서 이제 2석이 되는 거죠. 그럼 예. 정의당 의석은 대략 18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 처음에 취지가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 그러니까 정의당 목표대로 됐다라면은 30석이겠지만 이제 18석이 되는데 이제 이게 작은 변화냐. 6석에서 18석이라면 저는 예. 그는 이 복잡한 정당 구조에서 다른 정당들과 조율해가면서 얻은 성과로는 그 작은 변화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네, 그 최대한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필리버스터도 역시 이제 국회의 절차고 또 의원들 권한이고 정당들의 전략이니까 모두 그 열심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누더기니 당리당략이니 뭐 아니 당리당략 그거 없으면 됩니까 정당이 그럼 당연히 정당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당 같은 경우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예. 협조 안 했다가 관망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 뭐 결국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를 그리고 어떤 변화를 저는 폄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아 오늘 뭐 하여튼 수학을 했네요. 예. 제 와이프가 뭐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뭐 제 와이프 머리가 아니라 가지고 하여튼 수학이 좀 복잡을 했는데 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저희 뭐 기사도 이렇게 저희가 네. 올라오는 기사 있죠, 저희. 그 나중에 계속 이 문제는 정리를 예. 할 겁니다. 예. 저희가 예. 좀 미리 어떤 빨리 정리된 걸 보신 분들에게는 복습 삼아 그리고 아직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예습 삼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만약에 잘 정리가 됐다면은 뿌듯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예. 전 지금까지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예. 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